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인한 최악의 주택 공급 부족 사태가 곧 다가온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간수성에서 이제 강진이 나타났습니다. 지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재민이 1000명이 넘어가는 정도로 큰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사망자만 해도 현재 13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상자만 해도 980명이고, 이재민만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한 며칠 전에 지난주입니까 한번 방송을 했죠. 화산 폭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아이슬란드에서 화산 폭발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서서히 나타날 겁니다. 자, 이 화산 폭발은 무엇으로 결국에 이어지냐? 백두산. 자, 여러분들 보시고 잘 안 써지는데 백두산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후지산이 또 터질 겁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화라산입니다. 지금은 휴화산이라고 말하는데, 한라산 이거 다 터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백두산과 그리고 후지산, 한라산도 같이 다 터지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난 방송을 한번 보시면은 자세히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무엇 때문이란 것이죠? 이 문제는, 자, 첫 번째 문제는, 이거는 태양의 흑점 활동입니다. 태양의 흑점 활동을 통해서 지구 온난화가 발생한 거죠. 온난화. 자, 이 태양의 흑점 활동의 큰 변화는 언제부터? 19세기 후반부터입니다. 자, 19세기 후반부터. 그러니까 이 시기와 겹쳐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업혁명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환경단체들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했다. 뭐 매연이라든가 공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발생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에너지 감축 이런 문제를 들고 나서 지금 뭐 모금 활동을 하고 돈을 달라고 자꾸 그럽니다.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산화탄소의 문제가 아니고 태양의 흑점 활동으로 인해서 지구의 온난화가 발생하는 거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전축입니다. 위 사진은 보일 겁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3.5도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결국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단층 때 지진입니다. 그리고 화산의 폭발을 불러오른다. 본격적으로 불러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유는 무엇이냐?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이런 자연의 변화를 지금 뭐 자동차 좀 타고 다닌다고 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더 이상 뭐 미디어라든가 뭐 지구 뭐 환경단체 이런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자, 지금 자전축을 보시죠. 자, 지금 자전축을 보시면은 이 자전축이 변경이 된다고 했죠. 자, 이 자전축의 변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북극과 남극입니다. 북극과 남극이 이동한다는 겁니다. 이동을 할 수밖에 없죠. 자전축이 변화하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특히 북극 같은 곳은 얼음이 얼겁니다. 그쪽에 빙하가 얼죠. 한쪽에서는 빙하가 얼고 있고 한쪽에서는 빙하가 녹고 있고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경단체들은 무엇을 얘기하냐? 빙하가 녹고 있는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간다. 해수면이 올라갔습니까? 100년, 1000년 해도요, 해수면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요. 자, 우리의 평균 온도가 얼마죠? 15도시죠. 지구의 평균 온도는 15도입니다. 그러면 해수면이 올라가서 우리가 물이 잠기려고 하면은 25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25도가 못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지구의 자전축이 변경된다는 것은 무엇이다? 한쪽에서는 더워지는 것이 차가워지고 차가워지는 것이 더워지고 빙하가 한쪽에서는 얼고 있고 한쪽에서는 녹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페러티죠. 페러티. 우리가 이것을 페러티라고 합니다. 자, 이 페러티는 결국에는 이꼴이란 얘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러티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환경적으로 보시면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냐? 자전축의 변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다? 지진대입니다. 단층. 우리가 이거를 주로 이제 단층 때는 이제 지진, 이제 트립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트립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 이게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것의 가장 위험한 곳이 불의 고리, 환태평양 지진대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
자, 일본을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확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전축이 어느 정도 변경이 되고 나면은 이제 이 불의 지금 고리라고 하는 나와 있습니다. 불의 고리라고 하는 이 지진대에서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 자, 이 부분에서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진이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화산. 화산 폭발. 이것은 세트로 무조건 나타납니다. 세트로. 자, 그렇게 보시면 된다. 지진. 근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환태평양 단층대와 지진과 화산 폭발이 동시에 세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홋카이도가 가장 먼저 침몰을 하고, 이거는 이제 침몰을 할 수밖에 없고, 일본에 있어서의 남쪽, 네, 우리나라와 접해 있는 이 남쪽을 제외하고는 여기 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별표가 있는 곳들 있죠.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후지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물에 잠깁니다. 이거 물에 잠겨요. 자, 물에 잠길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제주도가 있습니다. 이 화산 폭발합니다.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라고. 이쪽은 이제 백두산이 있죠. 백두산도 이제 폭발합니다. 네, 폭발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문제로 인해서 일본은 가라앉고 남부권을 제외하고는 다 가라앉습니다. 화산 폭발하고. 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아까 무엇이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북한하고 한국하고 일본은요 통일합니다. 통일. 삼국 통일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주택 공급을 극심한 주택 공급 부족 사태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백두산의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제 김정은 정권은 북한 정권은 멸망합니다. 멸망. 자, 멸망을 하게 되고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많은 이재민들이 생기게 되겠죠. 이 이재민들을 어떻게 한국에서 받아들입니다. 결국에는 일본과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조선족 이런 사람들하고 DNA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가깝게 있는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손을 내밀어서 이 사람들의 자본과 그 다음에 기업의 기술, 네, 그런 부분들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다 끌어당긴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이제 조선족뿐만이 아니고 이쪽에는 뭐 조선족들이 있겠죠. 네, 뭐 길림성도 있고 이쪽의 사람들은 서울 쪽에 모이게 되고, 자, 이제 일본에 있는 사람들 돈과 자본은 부산 쪽으로 모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과 부산의 1위 도시는 바뀌게 된다. 수도는 여전히 서울이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고, 특히나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는 사태,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2029년이라고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특이하게 봐야 될 것은 지진대입니다. 지진대. 대한민국에 지진대가 있겠죠. 그런데 자, 여기서 많은 지진대가 보시면은 뭐 개성 쪽도 있고 서울 쪽도 있고 밑에 보시면 주로 남부 쪽에 있습니다. 남부 쪽에 있는데 앞으로 나올 지진대는요, 이제까지 지진이 나오지 않은 곳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1, 2, 3, 4입니다. 1, 2, 3, 4. 자, 그래서 자, 이 뭐 1670년도에 1번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68년도, 1681년도에 2번 있었고, 근데 3번은 뭐 송리산 쪽 1978년도에 있었습니다. 4번은 홍성 쪽에 지진이 있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타난 것이 경북 쪽입니다. 여기는 경주, 포항 쪽에 나타났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지진은 어디서 나타났냐? 1, 2, 3, 4, 요 한 번이 지진 있었던 곳은 지진 안 일어납니다. 여기선 지진을 다 피해가요.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자전축의 변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화산 폭발과 지진은 이제까지 나타나지 않은 곳에서 나타난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추가령 단층입니다. 여기입니다. 추가령 단층. 여기서는 반드시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사상자가 나타나고 많은 피해가 나타날 겁니다. 자, 이곳을 한번 추가적으로 자세히 한번 볼게요. 추가령 단층을 보시면은 원산 추가령에서 나와서 지금 보령까지 이어지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서울을 관통합니다. 자, 이것이 서울을 관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이 지진대입니다. 이쪽은, 네, 이쪽이 되겠죠. 도봉구.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은 노원구가 되겠죠. 이 지진대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여기는 청담동하고 그 다음에 송파 쪽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연결되는 곳이 과천하고 성남 분당으로 이어지는 곳이다. 이쪽은 엄청난 피해를 줄 겁니다. 네, 이쪽 근방에는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지진으로 인해서 서울은 우리나라도
이 지진 때문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기업들 그리고 수도권에 몰려 있는 기업들하고 서울에 있는 특히 안전진단이 이제 미비됐던 그런 노후주택들하고 뭐 아파트들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거고 그리고 많은 사상자들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 바라고 자, 앞으로 나타나는 지진은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지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화산 폭발도 반드시 나타나고 후지산과 백두산의 화산 폭발 그리고 한라산의 화산 폭발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피해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북한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올 거예요.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합니까?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올 겁니다. 이 주택 공급을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당분간. 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주택 공급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주택 공급 부족 사태에 시달릴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의 변화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자연의 변화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된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북한에 있어서는 백두산 화산 폭발 그리고 남쪽에 있는 지금 휴화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활화산입니다. 한라산의 폭발 그리고 서울에 있는 여기 추가련 단층대에서의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서 서울 수도권에 많은 피해 사상자가 나타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체크를 하시는 것도 좋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도움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